네, 여러분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4 세 번째 에피소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6.13 지방선거 전망대 진행해볼 차례인데요. 그 사이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신 두 분의 의원님, 박경림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 자리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두 분 정말 많이 이렇게 바쁘신데 강훈식 의원님 이따가 또 브리핑하러 가셔야 된다고. 네. 원래 이제 대변인의 브리핑은 하루에 2번 있습니다. 오전 브리핑을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하고요. 그것은 이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원내대책회의를 끝나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고요. 오후 브리핑은 한 2시에서 3시 반, 뭐 또 늦으면 5시 전에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논평들을 좀 정리하고 거기에 대응할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논평들을 추려보는 거 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급 더 많이 주시나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니. 그렇구나. 네, 저는 그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받고 또 순서 바꿔서 질의 부지런히 하고 뛰어왔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정연백 장관님이 그 성균관대 교수 시절 동료가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냥 덮으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음해성 기사가 났어요. 근데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 장관님이 여성단체를 소개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폭시키고 있는 일군의 세력들 좌시해서는 안 되죠. 요즘 평창도 잘 나가고 있고 딱히 비판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신 거죠? 네,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최근에 미투의 물타기가 좀 심각한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정연백 장관님도 그렇고 또 여당의 의원님들도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감싸기 위해서 또 과거에 그들과 함께 그런 검찰들과 함께 했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도들 막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본질을 흐려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도 그런 적 있잖아라는 식의 문제로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그 서검사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자꾸 본질을 계속 끝까지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훈식 의원님이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아까 저 혼자서 진행하고 이러니까 너무 막 외롭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의원님이 계셔야지 이제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얼굴. 아닙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체돼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체로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6.13 지방선거 전망대 빛내주실 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거철 한참 엄청나게 바쁘실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 선거의 흐름과 민심 동향 파악의 전문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와우. 네, 열렬한 환영 대단합니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뵐 때마다 그 종편에서 뵐 때도 등치가 일단 네네. 그래서 저기 백두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급 천하장사.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다 신뢰를 주셔서 헤어스타일도 아주 저랑 비슷하죠. 잔디 인형입니다. 저도 잔디 인형. 저는 배종찬 본부장님이 무한도전에 출연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2014년이었죠. 네, 2014년. 그때 6.4 지방선거 앞두고 무한도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국민 투표 선택 2014. 그 6.4 지방선거처럼 출구조사도 하고 아주 재밌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항상 무한도전에 출연한 사람이다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는 분들은 무한도전이었다. 정작 기억을 못한다. 네. 아니요, 저는 역시 우리 의원님밖에. 네, 우리도 박경미 의원님께서 사실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 여의도 국회에 또 이영애 대장금 이 부분은 편집당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보다 낫다 이런 또 설명도 있고요. 그 에피소드 좀 그러니까 들려주시죠. 또 유재석 또 윤은임 또 노홍철 이런 또 유명한 분들이 한번 이제 서로가 후보가 돼서 정말 선거처럼 이 민심을 수렴하는 그런 일종의 모의 지방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희 리서치 제가 이제
또 회사에서는 그런 분석들을 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처음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와 이거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무한도전급 스타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강훈식 의원님에 비하면 제가 좀 빛이 덜 났거든요. 아 이거 이제 역전되는구나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다짐적으로 이게 떨리더라고요. 또 오히려 시사 프로그램 나갈 때보다. 근데 그동안 숱한 시사 프로그램을 나가도 못 알아보시던 분들이 박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무도 한번 의원님께서도 보신 것처럼 무도를 나갔더니 정말 미국에 있는 이 물 건너서 친척분이 봤다. 이런 전략을 내주셔가지고 역시 무한도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머리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 나으신데요, 뭐 저분께서. 근데 저희 아들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 머리를 만지면서 아빠 이거 뿌리야 이러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럼요, 우리가 뿌리야. 예, 뿌리냐고. 아빠 이건 뿌리지 뿌리야. 뿔처럼. 네. 뿔은 아니고 불이죠, 햇불. 그렇죠. 햇불이죠, 촛불. 그 본부장님 민주화를 상징하는 거죠. 샤워하고 이러실 때 머리 모양 그대로 있고 그러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흐물어집니다. 네. 곧 복원이 되죠. 또 빨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네. 일부러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캐릭터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나는 보통은 넘는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 저는 피구왕 통키 볼 때마다 통키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불꽃슛 던지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불꽃머리도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일부러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공을 하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피구 필요하시면 다음에 우리 네 사람이죠. 저희. 2대2로 피구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인상적인 또 제 이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그다가 이제 이거 한 2, 3년 전에 방송 나오면 다들 강훈식 의원님만 기억하시죠.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잘생겼네, 뭐 훈남, 훈식이네 이런 또 정치하는 오늘 목소리. 방송하고 안티 많이 만들어지겠네. 그래가지고 뭐 곧 한잔 하시자 그러겠죠. 뭐. 근데 그래서 그때 딱 나왔던 게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기억해 주겠지. 그렇죠. 하고 시도를 해봤더니 다들 머리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시고 이 사람의 이 덩치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머리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잔디 인형이다 철심을 꽂았느냐 뭐 그냥. 근데 조 변호사님의 햇불만 못하네요, 제가. 저도 재판 들어가면 재판장님이 변론 내용을 안 듣고 머리만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참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고충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남북 아이스하키 감독 이름도 머리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뭐 깨알 개그.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녹음 현장을 보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녹음 끝나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팟빵 진사에서 갤러리 카테고리 꼭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총재 넘어갈까요? 하셔야죠. 아닙니다. 하셔야죠. 보충전 한번 해봅시다. 원래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 이 타이밍에서 아무래도 그 드라마 포청초 OST 한번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다 신다는 소문이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이걸 틀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네. 뭐 이런. 제가 이거 노래는 다 모르고요. 일단 음악을 한번 틀어놓고 조금만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딱 팟캐스트 인기 올리기 위해서 사실성인 하셔야죠. 잠시만요. 실검 1위 노리셔야 됩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뽕유고 바오칭틴 디메누스 벤종첸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너무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놓쳤네요. 다시 녹음. 다시 녹음할까요? 다시 하죠. 진행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거 흐름이 너무 빨라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횃불머리가. 같이 불러주십시오. 제가. 빠오쨍띵 띠메루스 벤종첸 여기서 춤을 좀 춰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가 안 나가서. 라미샹푸 왕짜허 마이샤샹점빙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이거 춤추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최고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중국어도 되시네.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지금 이탈했습니다. 아이, 뭐 몸이 닭이 됐네요. 닭이. 네. 아, 좀 재밌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네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배종찬 본부장님 모신 게 웃고 즐기자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 함께 정신 차리고 원위치로 돌아가시죠. 네. 2월 첫째 주와 또 둘째 주의 지방선거 판세와 민심 동향을 본부장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난주와 비교해서요. 먼저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신년 초 70%대의 고공행진을 보였었는데 네. 뭐 가상화폐 논란 또 단일팀 구성 논란 때문에 이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50%대 50% 후반이긴 하지만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 반등하면서 60%대 초반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세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림픽과 관련된 건 우리가 또 개막식 장면이 얼마나 네,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서서히 또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투를 벌이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국민들의 또 마음이 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다시 70%대로 복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처럼 복원이 되지 않는 것은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한 50, 60대 이상 또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올림픽이 또 보수 대결 구도로 또 몰아가는 그런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또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개막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도 큰 차이가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다 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 좀 우리가 반영을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활약하느냐도 중요하고 네. 또 이런 올림픽에 대해서 또 이 좀 색안경을 끼고 있던 또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평화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또 변화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돌아갔지만 북한이 이런 화해 모드에 좀 더 힘을 얹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변화가 상승하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조사는 우리 김여정 그 부부장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 사실 좀 더 오른다고 봐야지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 싶어요. 전반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하해 모드로 가는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우리 또 포청천이네요, 역시. 네. 아, 네. 제 분석이 좀 조금 지루해질 만하면 포청천이야.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문 대통령께서 또 공을 넘겼거든요. 네.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핵 문제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또 평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진전된다면 지지율은 강 의원님 말씀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조사인데 네. 말씀 들어보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때 지지율은 더 반등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위스전 우리보다도 더 국제 랭킹도 또 세계적인 세계 랭킹도 높은 팀을 네.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스웨덴 또 그 다음 경기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또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이것도 이제 조사하셨죠.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거든요. 네, 그렇죠. 파격적인 소통 행보. 어찌 보면 이번에 남북 관계에서도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파격적인 행보로서 김영남 위원장 또 김여정 부부장을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화해 모드로 가는 모습 바로 그 부분이 북한과 소통하는 또 대통령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또 국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20대 30대에서도 우리가 설마 20대 30대가 그런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 또 한반도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또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도 적폐청산이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이나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너무 또 과거를 덜 주는 것 아니냐 보복 정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부정적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되게 감동적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일팀 자체는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이거 보면 아, 잘하긴 잘한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팀 구성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했더라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동의를 구하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관련한 몇몇 분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자극이 된 것이죠. 아니 원래 한국팀 뭐 어떻게 이기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 북한 선수 5명 집어넣어요. 이런 발언들이 있다 보니 감정을 상하는 젊은 세대들은 감정을 상하는 것이거든요. 팀워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아이스하키 팀의 감독이죠. 백지성 감독. 그렇죠. NHL에서 엄청나게 그냥 유명한 것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린 팀 플레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 감독도 사실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할까. 근데 이제 이 머리예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 우리 국민들도 또 2030 세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스위스가 또 보통 팀이 아닙니다. 강적이죠. 앞으로 해도 스위스, 뒤로 해도 스위스거든요. 위입니다. 여하튼간에 위예요. 위입니다. 개그 장렬하십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굳이 이제 분석해서 보면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상처를 좀 받았다가 스위스전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좀 어쨌든 함께 팀을 하니까 좀 더 녹아드는 느낌이 있고 민족의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반영될 시각이 앞으로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한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때도 단일팀 구성도 있었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죠. 청소년 축구로 단일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0대 30대의 사회적인 이 목소리를 잘 못 내던 시기입니다. 네. 주로 우리가 통일이라는 관점이 있죠. 아니 정부가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이 밉다는 이야기가 안 해요. 그렇죠. 지금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보면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편협해? 니들은 왜 그렇게 정부가 뭔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힘을 보태주지 않아? 이렇게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남한 선수들이 뭔가 좀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 생각이 또래 집단으로서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또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정수현 선수 또 우리 네. 성화까지 같이 들었던 황충근 선수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의 또 면면이 보여주면서 시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그 부분은 이미 있었던 건 뭐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좀 회복되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그럼요. 네,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제가 뭐 우리 강 의원님도 이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2030 세대의 남북 간의 소통도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 거의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강우식 의원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20대들이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그걸 딱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잘생긴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뭐. 쏙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북한의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박경미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신다면 네. 서로 간에 이런 장이 마련되면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뭉쳐질 때 통일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20대 중반인데 벌써요?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초중고 거치는 그 시기에 천안함 연평도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렇죠. 사풍이 부는 그런 보수 정권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그런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향을 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지지율이 되게 그래도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지만 올림픽 잘 지금 치르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대통령님 지지율하고 또 이와 좀 견주어지는 민주당 지지율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지율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대선 이후에 50% 내외의 단독 질주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종의 우리가 커플링 현상. 그렇죠. 분반하라. 그럼요. 이게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20대 30대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또는 다른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내줄 수가 없느냐. 이런 게 이제 또 당 내에서는 우리 박 의원님이나 강 의원님께서 내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졌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대구, 경북 또 일부는 부산, 경남에서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도 있고 또 호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대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평민당이 생겼습니다. 민주평민당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보수적인 이슈들이 불거지고 또 정치 지형의 변화가 호남에서 일어나면서 2030 세대의 지지율에 더불어민주당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까지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좀 자유한국당 좀 넘어가 보죠.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가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20%대 내외 또 어떤 조사는 이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른바 올림픽과 연결된 보수 논란, 이념 논란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또 약발이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수층에서 원하는 것은 보수도 큰 개혁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당의 이미지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홍준표 대표 또 나름 자유한국당 내부는 결집하고 있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이미지 변화거든요. 그렇죠.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한 모습 또 강한 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을 20% 내외에 봉착시켜 놓고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말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개혁신당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당명 정할 때도 되게 지금 뭐 고충이 많았던 걸로 하는데 어쨌든 내일 합당 추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합동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름 때문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람도 그렇고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당명도 이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대진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대진운이 좋지 않습니까? 조대진. 그렇죠. 대진운이 좋은 겁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 훈훈하죠. 우리 박경미 의원님 정말 이게 미의 상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당명도 보면은 너무 많이 바꾸죠. 이제 무슨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릴 정도. 정당 이름사의 변천을 쭉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뭐 앞에 더불어를 붙이든 아니면 민주당 하면 통합을 붙이든 개혁을 붙이든 민주를 꿋꿋이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당의 이름의 경우에는 좀 변화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우여곡절이 미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좀 뭔가 희망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미래는 뭔가 있겠다. 뭔가 우리의 미래의 세계, 가짜 산업이네. 그런데 저희가 미래를 쓰려니까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명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되는 이게 급 결정될 필요가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바른 미래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남의 국민의당을 지지해왔던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전혀 새로운 정당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 좀 기대를 했는데 바른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국민당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국민미래당을 하지 않냐? 맞습니다. 이런 정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 검토됐던 것 중에 바른국민당이 검토됐던 되게 유력한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당에서 우리가 반반씩 섞어보자 이래서 바른국민당인데 저는 사실은 작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고 직후에 김재동 씨하고 같이 토론을 벌린 적이 있었어요. 출마 선언 직후에 그때. 우리 미래라고 하는 이게 진보적인 청년 단체들이 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래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거기 핸드마이크에 우리 미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저작권료 안 내고 값싸게 그냥 쓰려고 하다가 걸린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얄팍함이 드러난 본질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좋고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안철수 의원 따라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더 잘 아십니다만 호남의 5, 60대로 이렇게 공고화되는 느낌이 최근까지 국민의당 중심으로 들었던 게 사실인데 다시 젊은 사람들한테 붐업하려고 그 이름을 인터셉트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진짜 궁금한데요. 진짜 이걸 까먹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인터셉트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자초지종은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우리 강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 미래를 봤을 텐데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름을 쓸 생각을 또 했어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 뭐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미래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럼 미래라는 것은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어찌 보면 좀 막연합니다. 아 미래연합 생각나네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유요. 한국당의 그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만든 게 미래연합이었죠. 그럼요. 아 역시 미래연합. 그 당시만 해도 미래를 잘 못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명을 정하는 데서 제가 십수년간 또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쪽에 리서치 쪽에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 개인의 이름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그렇죠.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뭐 장명서로부터 부여받은 거지만 당명은 당원들의 사실은 얼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당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최종적인 결정이 바른미래당이면 이게 미래당이라는 약칭을 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바른당 그럼 바른당이 되면 맞습니다. 그렇죠. 바른당 쓰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들었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럼 바른당? 바른정당? 바래당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바른미래? 바래당. 바래당. 그렇게 되면 아마 여미전달이 잘 안 바래당. 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래당. 바래. 네. 그 당이 아니라 색깔이 바랬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네요. 바래당. 어렵다. 네네. 민트 색깔이니까 조금 바랜 거죠. 예. 아, 초록에서 이거 예. 요즘 네. 바른당에서 저를 발라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발라버린다, 죄송합니다. 색깔이 바른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저 바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 미래당으로 이름을 그냥 슥 바꿨는데요. 그 통합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근데 통합개혁신당의 지지율이 흐름을 보면 처음에 통합 논의가 나오던 12월 말 1월 초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10% 후반대에 가 있다면 거의 자유한국당과 대등한 정도의 그렇죠. 위치.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안철수 대표가 강단을 가지고 강단 있게 통합을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힘이 실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도 나오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2월 초 이때에 이 관련된 여론조사 한번 한국갤럽 또는 리얼미터를 보면 오히려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빠지는. 네. 오히려 최근에 이 바른미래당 이전에 이제 미래당으로 이름이 결정되는 시점을 보더라도 조금은 이 주춤하는 모습. 이제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큰 이유는 이 통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시너지가 100% 실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또 정치적인 경쟁 세력이 되는 민평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예. 민평당이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져가다 보니 그렇다면 가져와야 되는 지지율은 영남과 수도권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금 당명도 일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의당이냐 아니면 바른정당이냐가 아니라 통합한 뭔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 유권자들의 기대치일 텐데 그러기에는 다시 지금 당명에 있어서도 좀 더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지금 단언하기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 혼선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명과 관련된 부분도 얼마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전달하느냐. 이제 정해진 이상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을 자꾸 바꿀 수 없잖아요. 뭐 조대진, 뭐 조소진, 뭐 조상진, 조아진. 방금 이제 그 민평당 얘기도 해주셨는데 민평당 조배숙 대표가 이제 그 호남 지방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제 바른미래당과는 점점 더 격차를 벌릴 거다. 전국 지지도를 상승할 것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희망대로 바람대로 될까요? 결국은 이건 뭐 저는 제 의견도 제 의견인데 정치적인 상황은 우리 두 분 뭐 강훈식 의원님이라는데 지지율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호남에 갇혀 있습니다. 민평당의 지지율이. 근데 호남에서만큼은 경쟁력 있는 유의미한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유산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또 공고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새로운 정당이다. 젊은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에요. 신선한 그래서 맛이. 네. 얼마만큼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정강 정책을 가지고 파격적이다. 정말 정치 구단인 이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계획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원심력을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렇게 이제 작은 정당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민주당 쪽으로 흡수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자적인 세력화가 되느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태양이 있다 보니까 태양 주변에 이 땡기는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 두 분 의원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니까 더불어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번에 이제 추미애 대표 나오실 때 제가 네네. 아주 만약을 가정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만약에 네네. 이제 그 추미애 대표께서는 이제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지금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민주당과 민평당이 합쳐진다면 아니면 손을 잡는다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떻게 좀 미칠까요? 글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의 시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그런 질문들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평당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다.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민평당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당 내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제가 전문가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은 민평당은 민주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여론 지지율이 더 달라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이미 대통령이 지지율이 65%, 60대 중반까지 받고 있고 정당 지지율 50%인데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몇 프로이겠느냐 상당히 높을 거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호남에서 얼마나 민평당이 민주당이 도움이 되는 정당이냐 이러면 올라갈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 민평당이 호남에서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 체제로 갈 경우에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대통령이 고수하고 있다면 민평당도 이게 좋은데 협조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민평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존재감도 저는 좀 자리 잡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그런 면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은 호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그럼 영남에서 그쪽이 얼마나 얻느냐 이런 정도 관전 포인트가 남을 텐데 그거는 한국당보다 얼마나 더 든든한 보수가 되느냐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평당은 민주당과 관계를 잘 가져가면 갈수록 여론 지지율은 오를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통합하면 시너지가 있을 거냐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슈는 또 민주당이 그 원내 일당 사수를 하는 그런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뭐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 뭐 민평당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이슈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기호 1번 배정받기 위해서는 원내 일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기점이 5월 25일인데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님들 출마 의지도 상당하고 또 일부 지역은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기호를 몇 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1번이면 1번. 여당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번을 또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는 투표용지가 정말 뭐 열 몇 장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뭐 기초의원, 강역의원, 정당 투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투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1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게 되면은 쭉 일관되게 투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가면은 1번 축축축 찍고 기초의원 강역의원들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번호를 쭉 가져갈 수 있는 특히 1번 또 같은 번호로 2번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론을 볼 때도 과연 국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장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아직까지 총선은 우리가 시간을 또 몇 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이 압승을 할 수 있느냐가 여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여당에 약진하는 것을 얼마만큼 야당에서는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는 번호로서 좀 더 선거에서 우세를 가져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민평당이랑 또 어느 정도 합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정말 요즘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현역 의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 강훈식 의원께서 나 지금 충남지사 술 마시 들으면 왜 그래? 술 한잔 살게 좀 생각 좀 다르게 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지지율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선택 카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또 당내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시니까. 당원들은 예를 들면 이제 지지율가 높은 그 후보들에 관련돼서는 당이 좀 미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의석수 지키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당원들의 의사하고 좀 배치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의 판세 자체가 이 박빙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당원들의 그런 요구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뭐하냐. 지금 지방의 여론도 그 지역의 여론도 압도적인 또 우리 당원들도 저 사람 밀고 있는데 저 의원님이 나서셔야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우위가 계속 이어지느냐는 또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 카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좀 국회에서 계속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여기에 좀 힘을 실어 주시고 또 도백으로 나가실 분들 또 강역시장으로 나가실 분들은 또 그렇게 좀 그 역할을 그대로 해 줘야 왜냐하면 현직이 많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충북도 현직이죠.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서울도 현직이죠. 근데 당의 고민으로서는 우리 박경미 의원님이나 우리 강훈식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세대 교체를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선거 때 매번 나오던 단어 중에 이번에 안 나오는 단어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예컨대 이제 지금 되게 박빙인 그 여론조사의 관계거나 아니면 우리가 야당일 때 굉장히 많이 지고 있은 여론조사의 결과 때 출마하는 건 헌신이나 희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당후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단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은 한석을 유지시키는 게 선당후사의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나의 개인적인 포부와 욕심보다 당의 일본도 또 즉 일상도 유지하고 근데 또 그분들의 반론 논리는 내가 나가도 그 지역구도 이긴다는 반론 논리를 갖고 있어요.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우리 선거 형태에서 꼭 나왔던 단어 헌신 당을 위해서 희생해달라 헌신해달라 선당후사 이 단어가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물론 즐거운 비명이죠. 즐거운 비명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추미애 대표께서는 어쨌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거에 대한 구상과 원칙을 좀 밝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상이 끝나면 연휴 끝나고 입장이 좀 정해지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포를 듣는 입장들도 명확하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님이야말로 지금 선당후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 꼭 참고 계시잖아요. 너무 참느라고 독려해드려야 되는 지금 강훈식 의원님이 나가시면은 저기 선거 노래는 포청천입니다. 조현민 변호사 오실 거죠? 옷 입고 유세송은. 저는 근데 아까 그건 확 혹하대. 출마한다 그러면 야 나가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 사줄게. 출마한다고 하면 술 사줄 분들은 늘어날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그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꽤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리얼미터 조사더라고요. 그 반대가 찬성보다 출마 반대가 5%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현역 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반대가 팽팽한데 제가 보니까 36.6%가 반대, 31.7%가 찬성 이렇게 돼 있어서 한 5%포인트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은 걸로 국민들한테는 리얼미터가 발표하신 거예요. 국민 여론은 아무래도
국회 당선되셨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바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로서는 좀 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단체장이 돼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장 분들 중에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현역 의원님들만큼 현역 의원분들만큼이나 인지도가 또 높으신 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가 이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경민 의원님이나 두 분은 인지도 높으시잖아요. 방송활동도 하시고. 출마하시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재를 키우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 충분히 육성할까 그 부분도 박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저는 재차 강조가 되는 부분이 여성이나 청년분들이 이런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여성이시잖아요. 여성이니만큼 여성들이 좀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지방선거 전망대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드려왔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저러한 이슈로 그 여당의 젊은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자연스러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의 역량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또 젊은 세대들의 투표가 좀 율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아무래도 많은 후보들이 또 난립하다 보니 또 그리고 지방선거의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면 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주소는 지방에 두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대선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큰 공약들.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대결을 하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뭐 인지도를 올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선 대선에 비하면 2030 세대들의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이 기대한 것만큼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칫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쭉 힘을 받아왔던 적폐청산이나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의 이슈를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지만 의외로 낮지 않았던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론적이라면 아니 2010년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아 왜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래. 이랬을 때는 또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14년 지방선거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고. 맞아요. 그때도 관심이 높았죠.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 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또 박경민 의원님께서 수학 전공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디테일이 살아있어. 저는 이게 정말 연구를 하고 싶은 제가 왜 기억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대체로 수학에 약할 것이라는 게 선입견인데 우리 박경민 의원님이 살아있는 AI. 이 부분 편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술 한잔 하시오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래서 야박하시네. 나올 줄 알고 좀 야박하네요. 야박하시네. 이제 은밀하게 여당 했습니다. 여당 됐는데 여박하셨는데 야박하시다니 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강조해 줄 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투표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모멘텀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판세가 확 이렇게 들어오네요.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저희 당과 당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앞서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네, 이제 집권 여당은 뭐 다른 정당보다는 좀 책임이 많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 좀 많이 살려서 또 강조해 주시고 어찌 보면 충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시면 사실은 과거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 의견을 많이 대변해 왔었거든요. 경기도에 일하실 때도.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힘을 실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박경민 의원님도 또 학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근데 정말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원에 가지 않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적극적인 세대들을 대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저는 다른 바람이 없고 이 방송에 하여튼 제가 좀 자주 출연할 수 있게 고정. 된다면 제가 뭐 저희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종편에서는 항상 근데 등치가 있으셔서 말 붙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거 아기자기하고 되게 재밌어요. 말을 계속 붙여주십시오. 온몸에 붙이겠습니다. 네, 부모님 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술을 언제? 네, 죄송합니다. 은밀하게. 네, 방송 끝나고 이제 또 딴 데 또 방송하러 가시나요? 예. 저는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꽤 오르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비슷한 수준이라서 살짝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우리 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그렇게 수작을 부려도 이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는 게 또 정말 선방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미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제 개인적으로 신기처럼 한번 예고해 보면 신기.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예측해 보건데 네. 폐막식 때 북한이 다시 한번 와서 이 평창의 평화 모드가 더 강화될 경우에 네. 이제 아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신 근거로 보면 폐막식 때 어떤 인사가 어떻게 와서 이 퍼포먼스가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아무도 우리가 그런 인식을 안 하지만 폐막식 때 그 퍼포먼스가 한 번 더 이루어졌을 때 남북 관계의 변화 또 이거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좀 더 나은 큰 보폭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다면 아마 또 다른 변화의 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와, 폐막식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또 작두 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깔아야 되는지.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